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진태산입니다. 지금 이미 8월 말에 접어들었지만 중국의 여러 성에서 홍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2024년 8월 야오닝성 호루다오 일부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호루다오 시와 저양시 여러 댐들이 방류를 시작했으며 8월 19일 젠창시현 공산주 댐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8월 20일 호루다오 젠창시현의 5개 마을이 홍수로 침수되었고 해당 지역은 물, 전기, 네트워크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댐 방류 당시 현지 정부는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20일 새벽 1시경부터 물이 급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했으며 수심은 이미 2m를 넘었습니다. 주민들은 대피할 시간도 없이 피해를 입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의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집이 물에 잠겼으며 지붕조차 보이지 않는 집도 있습니다. 살아남은 주민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속 한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더 내리지 않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수위가 내려가야 살 수 있을 거예요. 홍수에 갇힌 한 주민은 인터넷에 구조 요청 영상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기 있던 집들은 잠겨 버렸어요. 앞쪽 집은 이미 무너졌고 지붕의 철판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곧 우리 집까지 물이 차오를 겁니다. 저쪽에는 강이 있는데 물이 완전히 넘쳐서 양쪽 마을이 전부 잠겼어요. 이 영상은 젠창현의 마을이 거센 홍수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홍수에 갇힌 여성이 외부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해달라며 주위 상황을 보여줍니다. 물 좀 봐요. 이곳도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앞에 있던 집들은 모두 무너졌어요. 빨리 전화해서 구조 요청해 주세요. 지금 여긴 전화가 안 돼요. 지붕 위로 대피한 한 남성 주민은 전화조차 걸 수 없는 상황에서 구조 요청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호루다오 시 젠창현 다돈촌과 한돈촌입니다. 물이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사람들은 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고요. 전화도 끊겨서 연락이 안 돼요. 그래도 이 영상은 전송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디 모두 무사했으면 좋겠네요. 강 양쪽에 두 마을이 있는데 전부 홍수에 휩쓸렸어요. 이 영상은 마을이 홍수에 잠겨 지붕까지 물이 차오른 모습을 보여주며 헬리콥터조차 착륙할 곳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거센 물살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이 영상은 젠창현의 거리에서 급류가 도로를 휩쓸고 있으며 여러 명의 전동차를 타고 있던 시민들이 물에 휩쓸리고 심지어 작은 자동차들조차 떠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현지의 한 다리도 홍수에 의해 붕괴되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호루다오 난피아오추의 우진당 대형댐이 방류 중이니 하류 주민들은 가능한 한 빨리 대피하세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영상은 젠창현의 홍수가 다리를 덮치고 콘크리트 도로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저기 보세요. 주하이 대교입니다. 홍수가 이미 다리를 덮쳤습니다. 저 물 보세요. 정말 신박하죠? 지금 강의 수위가 평지를 넘어 물이 우리 집 마당에까지 차올랐어요. 젠창현 주민 화 씨는 해외 중국어 매체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수완의 상황은 정말 끔찍하다. 집들이 다 물에 잠겼고 사료와 옥수수가 전부 물에 젖어 수확을 전부 망쳤다. 집 안에는 진흙이 가득하고 키우던 소들도 떠내려갔다. 피해가 너무 크다. 구조가 필요한데 구조 물자는 도착하지 않고 있다. 현지에는 물도 없고 전기도 끊겼으며 이재민들은 먹을 것도 머무를 곳도 없다. 정말 처참하다. 현지 정부는 아직 사망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8월 21일 아침 6시 중공 당국은 호루다오 시에서 5만 12명이 대피했고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중공 정부는 재난 상황을 항상 은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구체적인 인명 피해 상황은 불분명합니다. (8월 20일) 려닝성 저양시 여러 마을들이 홍수로 침수되었습니다. 저양 시민 양씨는 해외 중국어 매체에 이 며칠 동안 저양시에서는 거의 100대의 차량이 물에 잠겼다. 대규모 비와 때문에 방류가 겹쳐서 물살이 매우 셌고 강둑과 제방이 모두 무너졌다. 주변 농촌 지역은 심각한 피해를 보았고 단수와 정전이 발생했다. 많은 마을이 홍수에 휩쓸려 집들이 무너졌고 여러 명의 주민이 홍수에 휩쓸려 갔지만 당국은 이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2024년 8월 20일) 려닝성 다련시와 안산시 등 여러 지역에도 폭우가 내려 도심과 일부 향진 지역이 침수되었으며 1층 상점과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강변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홍수에 잠겼으며 향진 지역의 옥수수밭과 소떼가 홍수에 휩쓸려 갔습니다. 또한 중공 당국은 현지의 배수 시스템이 마비되어 재난이 커진 문제는 은폐하고 있습니다. 다련 시민 리 씨는 밀물과 홍수가 겹쳐져 물이 빠지지 않고 있다. 많은 차들이 물에 잠겼는데도 정부는 이를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8월 20일 허베이성 칭환다오에서는 폭우가 내려 많은 자동차가 물에 잠겼으며 도심의 침수 깊이는 1m를 넘었습니다. 많은 자동차가 홍수에 휩쓸려 갔습니다. 한 네티즌은 밤새 비가 내려서 칭환다오가 물도시가 됐다. 얼마나 많은 차들이 물에 잠겼는지 모른다. 얕은 곳은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고 깊은 곳은 허리까지 물이 찼다. 현장에는 구조대가 보이지 않는다. 도로에 굴착기가 하나 있긴 한데 이 굴착기는 구조하지도 않고 물에 빠진 차도 견인하지 않고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8월 20일 저녁 허난성 난양시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난양시의 한 야외 식사하는 곳에 강풍이 불어 식탁과 의자가 날아갔습니다. 난양시 시의현에서도 폭우와 번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다른 지역들도 홍수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내몽골 칠펑시에서는 2024년 8월 13일에 라오하허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강둑이 무너졌고 지역 내 여러 마을과 많은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8월 19일에도 폭우가 내려 칠펑시 도심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칠펑시 구조대원인 리 씨는 해외 중문 매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오하허의 수위가 많이 올라가 칠펑시 여러 구와 현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상당하다. 물이 엄청나게 많았고 사람들이 사망했다. 많은 차량이 물에 잠겼고 승용차가 홍수에 휩쓸려 갔다. 수백 개의 차가 떠내려가 구조하기도 벅차다. 웬바오산 발전소의 물도 매우 깊다. 2024년 8월 21일 광동성 동관, 허유안, 광저우, 후이저우,深圳, 주하이 등 지역에서는 대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광둥성 응급관리청에 따르면
8월 21일까지 성 전체에서 8만 명 이상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폭우의 영향으로 광저우의 여러 도로가 심각한 침수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교통 체증이 심해지면서 도로가 강처럼 변한 곳도 많았습니다. 이 영상은 한 주거 지역의 골목 입구에서 물살이 매우 강하게 흐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비가 그친 후 도로가 온통 물바다가 된 장면을 보여줍니다. 차가 물에 잠겼는데 아직도 차를 옮기려는 사람이 있네요. 이 영상은 전기 스쿠터를 타던 한 소녀가 거의 큰 물살에 휩쓸릴 뻔했으나 다행히도 지나가던 사람이 구해주었습니다. 어머나, 물이 너무 깊다. 이 영상은 두 남성이 자동차 지붕 위에 서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며 물이 곧 자동차 창문을 덮을 정도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광저우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주민인 젠 씨는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된 폭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하면서 차오르는 물로 인해 외출하기가 두렵다고 했습니다. 광저우 도심 티앙허로 근처에 사는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일 정오쯤 티앙허석패 근처가 물에 잠겨 가슴 높이까지 차올랐어요. 광저우 판유 지역의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층에 사는데 제 차 2대가 물에 잠겼고 집에도 물이 들어왔습니다. 37년 동안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차와 집이 물에 잠기는 일이 빈번한 적은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비만 오면 집이 물에 잠길까 두려워 조마조마합니다. 저는 시내의 배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폭우로 인해 광저우선 전선, 광저우산 더선 일부 열차는 지연되거나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8월 21일 오후 5시까지 19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2024년 8월 20일 산시성 동천시에서는 큰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는 가운데 우박이 내리면서 지면에 두껍게 쌓였습니다. (2024년) 여름의 홍수는 중국 여러 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산시성 동천시에서는 매우 큰 우박이 내려 지면에 두껍게 쌓였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올해 8월 여러 개의 태양과 달이 나타난 기현상입니다. 2024년 8월 18일 아침 스촨성 전도수에서 한 네티즌이 스촨화서병원에서 7개의 태양을 목격했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구름 위에는 7개의 태양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으며 가장 밝은 태양은 중앙에 위치해 있고 오른쪽의 4개의 태양은 점점 밝기가 약해집니다. 가장 왼쪽의 태양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사람은 일어난 태양 출현 현상이 약 1분 동안 지속되다가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아, 맞아요. 잠시만 기다려요. 2024년 8월 허난성 난양시의 하늘에 3개의 태양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2024년 8월 18일) 밤은 음력 7월 15일이었는데 야닝성 센양시에서 한 시민이 하늘에 2개의 달이 뜨는 신기한 광경을 촬영했습니다. 우연히 하늘을 봤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2개의 달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약 10분 정도 지나니 다시 원래의 달로 돌아왔습니다. 중국의 고대 문헌에도 이러한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서천문지에 따르면 서기 317년 1월 하늘에 3개의 태양이 나타났고 하얀 무지개가 하늘 꼭대기까지 뻗어 있었다고 합니다. 점치는 사람은 하얀 무지개는 전쟁을 예고하고 3개의 태양이 동시에 나타남 후 3개월 이내에 제후들이 황제가 되려고 다툴 것이다라고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효경내기에는 세 개의 태양이 동시에 나타나면 군주는 반드시 자리를 잃는다. 앞뒤로 사람들이 있는 궁궐 안에 있다면 임금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변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태양이 많아졌다는 것은 권력 다툼을 의미한다. 이건 큰 사건이 벌어질 조짐이다. 두 번째로 가장 밝은 태양은 정부의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 있다는 신호다. 해가 저물어갈 때 난중왕이 나타날 것이다. 중국 전통 문화에서는 왕조 말년에 각종 천재지변과 기이한 천문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련인성 홍수 사태에서 발견된 것은 지속적인 대규모 방류로 인해 피해가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 주민들은 방류로 인한 인명피해 상황을 정부는 보도하지 않았고 어떤 마을은 며칠 동안 인터넷과 전기가 끊기고 외부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부의 구조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로와 교량이 홍수로 인해 파괴된 객관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중공 정부의 각급 관리들이 이재민 구호를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관리들이 탕핑,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재해가 발생할 때 고통받는 것은 여전히 일반 인민들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중국 경제와 제도 연구센터의 선임 연구원인 우거광 교수는 독재 정권 하에서 관료들은 위로부터 아래로 탕핑하며 직무를 유기하여 많은 인재가 발생한다. 그들은 위에 지도자만 잘 구슬리면 관직을 유지하고 승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복구 작업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다. 심지어 공사에서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올해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영상을 올렸는데 작년에 지은 제방이 홍수로 쉽게 무너졌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도시의 배수 시스템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고 이것이 여러 도시에서 발생하는 침수 문제를 설명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우거광 교수는 이렇게 현재까지 시진핑이 제 지역에 나타난 적이 없고 이 장은 간간히 혼 안에 한 번 갔을 뿐이다. 다른 상무위원들도 보이지 않고 그들은 모범적으로 탕핑을 하고 있다. 이는 고금의 어느 때에도 볼 수 없었던 일이다. 특히 문명국가에서는 대재앙 앞에서 관료들이 반성하고 사과하며 국기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중공에서는 정부 관료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이 모든 인재의 근원은 명백히 중공 정권의 본질적인 속성, 즉 독재주의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